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헥토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헥토 이노베이션은 현금이 굉장히 잘 창출되는 사업을 하나 운영하면서 그 사업으로 창출되는 현금을 가지고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현금 창출이 잘 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사업을 이제 캐시카우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캐시카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개요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제가 공시 자료에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 개요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당사는 개인정보 보안 중심의 2차 본인인증 및 보안 서비스와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 부가 서비스 형태로 주된 매출이 발생합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만 뽑아보면 2차 본인인증 및 보안 서비스랑 생활 서비스 이 두 가지를 이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 고객들은 이제 이동통신사 부가 서비스 형태로 돈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이제 각각의 이 사업 서비스들의 세부 항목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 사업을 전망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따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두 가지 서비스 분류에서 각각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2차 본인인증 및 보안 서비스에서는 크게 요 세 가지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활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어, 아마도 요 발로 소득이나 덧센 카드는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앱스토어에서 어, 거의 이제 카테고리 안에서는 1위를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요 두 가지 서비스, 이 두 가지 서비스 분류를 봤을 때 이 각각이 어, 현금을 굉장히 잘 창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동통신사 부가 서비스 형태로 주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이제 고객이 직접 이 결제를 현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 매출이 발생했을 때 뭐 다른 뭐 제조업과는 다르게 매출 채권이나 이런 식으로 일단 그 현금이 들어오는 게 좀 지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고객이 결제한 금액이 이제 매월 정산돼 가지고 이제 회사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서 바로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서비스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보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탈하기가 꽤 어려워요. 기존의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을 때 해지를 한다는 게 좀 쉽지 않고 왜냐하면 로그인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로그인을 보안을 해지하게 되면은 좀 귀찮은 작업들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기존의 그 보안 관련된 거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지 않는다는 선택 자체가 조금 이제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동통신사 부가 서비스의 형태 자체가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지금 구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가 조금 생각보다 드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탈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서비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특성을 실제로 회계 장부에서 보이고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것도 2022년, 2021년, 2020년 요거 아마 오타인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최근 3년에 이제 각각 이제 메인 서비스들과 나머지 기타로 합쳐진 서비스들의 매출을 보시게 되면 우선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는 아마 2009년쯤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것 같은데 꾸준히 이렇게 계속 약간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매출이 대략 120억 정도
났네요. 그리고 로그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대략 170억 정도 있고 휴대폰 간편 로그인은 조금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16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네요. 주식 투자 노트도 그냥 좀 일정하게 이제 50억 정도가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기타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얘는 거의 2배 이상 매출이 증가를 했죠. 이 기타에 들어가는 항목이 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거는 그냥 저희가 추측을 해보아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요. 아마도 새롭게 신규 출시한 서비스들이 아마 여기 기타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빠르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가 직접 이 서비스 각 서비스들의 재구매율에 대해서 공개하는 자료는 거의 없어요. 요 획토 이노베이션도 제가 그런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좀 찾기가 좀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그 이제 매출뿐만 아니라 요 매출 말고 다른 정보를 통해서 다른 소스를 통해서 이 각각 서비스들의 재구매율을 알아보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일단 매출을 통해서 재구매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매출액이 거의 동일하다고 한다면 신규 유입과 기존 고객의 이탈 수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그 금액이 이제 매월 이제 결제되는 금액이 각각 1,1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매번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금액을 올리거나 줄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통신사에서 실제 결제됐을 때에 이제 결제된 대금을 이제 주는 정산하는 그 과정에서의 수수료도 변함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그렇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매출의 변화가 곧 이제 어, 얼마나 이제 재구매를 하는지, 얼마나 새로운 고객 유입이 되는지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아주 이제 확실한 지표로 보셔도 됩니다. 이게 가능한 거는 매출이 정기 구독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매출을 통해서 지금 대략 유출을 해보면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는 지금 신규 고객 유입보다는 이탈이 더 많이 나고 있는 걸 봐서 재구매율이 엄청 높은 것 같진 않아요. 반면에 로그인 플러스나 휴대폰 간편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어, 예상컨대 이게 지금 뭐 광고를 하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요 로그인 플러스와 휴대폰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그곳에서 그냥 채널이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점 그 뭐 웹사이트나 로그인 화면이나 아니면은 회원가입 화면에 저거를 이제 뭐 체크 표시를 하면은 바로 가입이 되는 방식이나 이런 식으로 영업 그러니까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신규 고객 유입이 뭐 마케팅을 추가로 해가지고 얘를 늘리거나 뭐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이제 마케팅 비용의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을지 한번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좀 제한된 정보로만 판단을 해본다면 요 두 개는 거의 이제 마케팅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그냥 올가닉으로 신규 유입이 늘어나는 거 말고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유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탈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얘가 줄어드는 거는 거의 이제 이탈의 영향일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매출이 거의 어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이걸 봐서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지 않으면 이게 유지되기가 되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얘가 이제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유지되거나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재구매율이 상당히 이 높고 동시에 정기 구독을 통해서 현금이 바로 들어오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현금 창출이 매년 얼마가 될지가 좀 예측이 쉽죠. 그래서 이제 그런 미래에 들어올 현금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현금을 이제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회사들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이제 어떤 음, 그 특징을 가진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그 헥토 이노베이션의 캐시카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조금 좋은 이제 장점 위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 지금 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두 가지로 리스크는 나눠질 것 같아요. 기존 서비스의 재구매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신규 서비스의 재구매율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기존 서비스의 재구매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좀 그나마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다크 패턴 관련된 규제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다크 패턴이 뭐냐면 이제 사용자 고객 입장에서 실제로 내가 이게 결제됐는지 모르고 그냥 약간 끼워 팔기 형식으로 이제 약간의 속임수 같이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정보를 되게 애매하게 제공을 해서 약간 속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방식이 소프트웨어상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다크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무료로 첫 달은 무료인데 다음 달부터 자동 결제가 됩니다. 얼마씩 자동 결제가 됩니다. 라는 그런 이제 결제 방식이 있다고 했을 때 언제부터 실제 결제가 되고 너가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은 결제가 안 됩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애매하게 적혀 있거나 아니면 되게 화면에 흐릿하게 해놔가지고 혹은 작게 해놔가지고 잘 모르게 하거나 아니면 결제되는 시점에 빠르게 넘어가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크 패턴이거든요. 근데 요 기존 서비스의 제공률이 낮아지는 경우에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 이제 서비스 이제 보안 관련된 서비스를 보시면 실제로 얘를 사용을 하는 때는 이제 본인 인증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뭐 로그인할 때 그런 상황일 때만 이제 요 서비스가 동작을 하겠죠. 근데 뭐 한 달 동안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 뭐 실제로 이익을 본 게 없죠. 어차피 이 서비스를 가입을 안 한 거나 안 했을 때나 이제 큰 차이가, 이제 아예 차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이렇게 너가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구독하는 방식의 어떤 판매일 때 본인이 그 구독 기간 동안 사용한 적이 없으면 반드시 너가 사용한 적이 없으니 자동으로 해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제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내가 돈이 나가고 있는지 까먹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제들이 생기면 이제 실제로 내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돈이 나가고 있는 사람도 분명 많을 거예요. 이런 서비스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은 서비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있을 때는 자동으로 해지가 돼야 된다. 이런 규제가 생기면 만약에 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몰랐더라도 자동으로 해지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매출은 떨어지겠죠, 이 회사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재구매율이 낮아지는 경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규 서비스의 재구매율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도 이제 리스크인데 지금 현재는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돼요. 이 기타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죠. 요게 왜냐면 지금 이제 빅솔이라는 자회사가 더센카드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빅솔의 순이익이 음수해요.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규 사업을 더 빠르게 이제 알리기 위해서 서비스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출의 증가는 마케팅비를 올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가한 그런 결과고 실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위에 있는 것들과는 다르게 바로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구매율이 사실 높지 않았을 경우 혹은 계속 서비스를 개선해서 재구매율을 높여놨어야 됐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재구매율이 높지 않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실제로 지표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재구매율 지표를
이제 매출로 가늠을 하는 건데, 사실 이 신규 서비스들이 재구매율이 높지 않았다. 그리고 좀 장기간 서비스를 개선했음에도 재구매율이 높아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서비스를 통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현금 흐름은 크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 요 재구매율이 높지 않은 이제 사업들은 매출은 날 수는 있어도 이 이익이 굉장히 적게 남을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구매율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이 매출이 올라가는 게 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단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리스크들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른 단점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관점으로 보고 계신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꼭 코멘트로 유튜브 영상 코멘트로 피드백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헥토 이노베이션의 이제 캐시카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캐시카우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캐시카우에서 나오는 현금을 가지고 인수한 회사들의 성과와 이제 미래를 좀 점쳐보는 그런, 예측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내일 가봐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나오는 걸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런 주제로 계속 헥토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